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주제로 이제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궁금증에 앞서서 간단하게 질병이 어떤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자리해 주신 세 분 교수님들은 기관지 확장증에 관련해서 진료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연구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나라 학회 선구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되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연구회에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계시고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호흡기내과에서 일하는 오연목입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은 각각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수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근무 중인 최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초반에는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고 뭐 진단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후반부에 사실은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에 환자분들 또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게 생각하는 가족분들이죠. 궁금하게 하는 내용 중심으로 저희가 의견하고 또 같이 얘기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관지 확장증이 어떤 병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최하영 선생님께서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관지 확장증이란 만성 폐질환의 일종으로 폐 속의 기관지가 정상 기관지에 비해 더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늘어난 기관지에는 가래가 잘 고이고 이로 인해 기관지 확장증 환자는 흔히 기침, 노란 가래 증상을 보이며 반복적인 폐렴을 겪기도 합니다. 국내 이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질환의 유병률은 약 0.5%로 이 비율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더 높습니다. 국내에서 이 질환이 더 흔한 이유는 결핵, 백이레와 같은 호흡기 감염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흔했고 그 후유증으로 기관지 확장증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호흡기 감염 외에도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만성 폐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그 외 다양한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이 이름 그대로 기관지가 확장되는 병 이런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림에 보이시다시피 그 뮤코스라고 하는 가래가 기관지에 고이게 되는데 그 넓어져서 그게 이제 말썽을 부려서 가래도 생기고 기침도 생기고 균이 자라면 폐렴까지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병을 이제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현 교수님께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침, 가래 그리고 반복적으로 호흡기 감염이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기관지 확장증이 있지 않는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흉부 전선화 단층 촬영, 우리가 CT라고 하죠. 이 CT를 촬영했을 때 기관지가 확장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소견이 관찰이 되어야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에 보듯이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뭐 2차 병원 이렇게 조금 큰 병원에 가면 진단 그리고 원인 규명, 치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기관지 확장증 연구회에서는 최소한 흉부 CT, 일반 혈액 검사, 그리고 염증 그 표지자라고 하는데요. ESR, CRP, 그리고 객당 검사, 폐기능 검사 등은 최소한으로 이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그러한 그 드문 질환을 찾기 위해서 천식이 있는 환자가 기관지 확장증이 같이 있으면 알레르기, 기관지 폐아스퍼질러스증이라고 하는 이 병을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좀 해야 할 수 있고, 자가항체 검사는 이제 결체 조직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해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40세 미만 젊은 환자에서 기관지 확장증이 광범위하게 있을 때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지 않는지 그런 검사들을 해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 4가지하고 또 이제 보통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게 되겠네요. 임상 특성에 따른 개별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검사 이렇게 추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소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인에 대한 것들을 잠깐 소개해 주시긴 했던 것 같은데요. 최양 교수님이 이미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에서 어떤 원인이 기관지 확장증을 일으킬까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게 기관지 확장증 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코호트 환자들을 이렇게 모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이제 연구 결과고요. 1위는 특발성,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2위, 3위는 최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결핵, 호흡기 감염이 이제 2번째, 3번째였고요. 천식이 4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라고 이제 일반인들은 좀 알기 어려운 좀 드문 병이긴 하지만 이 질환이 기관지 확장증을 또 잘 일으킵니다. 다음은 이제 치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나성훈 교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관지 확장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이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약물 치료 관련해서는 저희 4명이 이제 성인 기관지 확장증 약물 치료의 최신 지견이라고 해서 한글로 집필한 내용이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비약물적 치료는 약물적 치료만큼 이상 중요한 치료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인 기도청결법과 호흡 물리 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객담이 쌓이기 전에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운동호흡절 치료와 예방접종, 그다음에 흡연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약물적 치료로서는 이제 국소적인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 있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심한 객혈이 생기거나 반복적으로 심한 감염이 생기면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 관련해서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원인 질환이 규명된 기관지 확장증 환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가장 흔한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은 특발성, 원인이 불분명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인 질환이 진단되는, 예를 들면 이제 비결핵성 항상균 감염으로 진단되면 그에 맞추어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 기관지폐 아스페르길로스증이 이제 진단이 되면 이거는 이제 곰팡이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치료를 하면은 호전 경과를 보일 수 있는 기관지 확장증이 되겠습니다. 그 치료로는 이제 스테로이드에 더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항진균제, 곰팡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역결핍증이 진단이 되면 또한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해서 일부 환자들은 기관지 확장증이 호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고 그런 이제 기관지 확장증을 치료를 해야 된다면 치료 가능한 특성을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크게 2가지 트랙으로 돼 있는데 이제 1년에 3회 이상 자주 악화되는 기관지 확장증과 심한 증상을 보이는 이제 기관지 확장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맞춤 치료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주 악화되는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게는 우선 저용량 마크롤라이드를 6개월에서 1년 항생제 역할보다는 항염증 효과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동시에 이제 점액
혈증이 많은 환자들한테는 거담제를 악화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혈중 호상구가 증가되어 있으면 흡입제제인 흡입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 볼 수 있고, 만성 기도 감염이 있으면 장기간 흡입항생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간 흡입항생제 관련해서는 아직 국내에 승인된 약이 없어서 지금 향후 저희 연구회가 추진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심한 증상을 보이는 기관지 확장증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기도청결의 강화와 호흡잘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서는 기관지 확장제와 호흡잘, 그다음에 기침가래가 주된 호소를 하는 환자한테는 거담제와 그 객담을 배출하는 데 도와주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피로감을 주로 호소하는 환자들한테는 호흡잘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그 굉장히 많은 내용을 상세히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제 기관지 확장증의 효과적인 치료약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제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게도 생각하고 뒤에도 또 논의를 더 할긴 할 텐데요. 실제 치료법들이 있으면 꼭 약이 아니어도 이런 거 많이 실제 처방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나성원 선생님부터 이현 선생님, 최양 선생님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약물 치료에 있어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약물적 치료에 있어서 기도청결, 그 객담을 제거하는 치료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치료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치료가 아직 국내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너무나 이제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 비약물적 치료인 기도청결법을 조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현 선생님은 약제 관련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일반적으로 가래를 좀 뱉기 힘들어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들에게 그 가래를 좀 묽게 해주는 그러한 약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약물들을 좀 사용을 하면 가래를 뱉기가 훨씬 더 이제 좋아지는 것을 볼 수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승원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스스로 가래를 잘 뱉을 수 있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좀 혹시 최양 선생님 실제 처방하시는 내용 소개해 줄 수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치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약 중에서 마크롤라이드라는 그런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 실제 이렇게 녹농균이라는 그 균이 자라고 또 자주 이렇게 나빠지는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서 이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중에선 이 마크롤라이드라는 약을 쓰면 되게 악화를 예방할 수 있어서 이 약제도 간단히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기관지 확장증 관련해서 어떤 병인지, 그리고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실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에 대한 그 질문은 실제 외래 진료를 하면서 진료하면서 환자들한테 받았던 질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30여 분 환자분들한테도 받았던 내용을 쭉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이제 앞에서도 질병 설명했을 때 가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래밴드라고 기침하시고 이런 게 실제 생활에서 하루하루 괴롭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서 가래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생기게 되나요? 네. 그 정상 그 기관지대에는 그 섬모와 이 점액층이 있어서 되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먼지들을 자연스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면 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기관지대에 이 점액 분비물이 고이면서 가래가 생기고 이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 기관지 확장증이 아까 확장되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확장되는 이유가 기관지가 망가지면서 그런 거고요.
그 망가질 때 실제 기관지에는 잔털이 있어서 가래를 목 쪽으로 이렇게 쭉 쳐내서 안에 고인 먼지들을 또 세균들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데 그게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그래서 많이 생기게 되고 그 가래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가래가 생기는 걸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질문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기관지 확장증은 폐의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어서 가래가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목에 뭔가 가래가 걸려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거나 혹은 기침을 이제 계속 한다고 진료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래를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래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기도청결법입니다. 또한 가래를 물켜주는 가래약을 추가로 복용하거나 환자 상태에 따라 기관지 내 염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래 관련해서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왜 생기는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외에도 중간중간 의사 선생님들이 가래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가래 검사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조금 듣고 싶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가래 검사를 하는 주된 목적은 세균 검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가래에서 자라는 균을 미리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하면 이제 환자가 나중에 감염이 생겼을 때 치료를 위한 항생제 선정에도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하고 이 결핵에 사촌벌되는 비결핵 항상균, NTM 같은 균이 가래에서 자랄 경우에는 이를 타겟으로 기관지 확장증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어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가래 검사에서 균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몸이 괜찮은 건지 실제 균이 기관지에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런 궁금증이 많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래에서 세균이 자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세균 중에서도 이 녹농균이라는 균이 가래에서 자라면 이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의 증상이 더 심하고 자주 나빠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래에 세균에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균이 자라는지 잘 확인해야 하고 이제 세균으로 인해 기관지 확장증 증상이 자주 나빠지는 악화가 발생한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최양 선생님 얘기하신 내용에 혹시 부연하실 거 있으시면 두 분 선생님 중에 혹시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부연드리면 옛날에는 우리 기관지에 세균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정밀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균들이 실제 있는 거죠. 심지어는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지 확장증 환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녹농균 같이 좋지 않은 세균이 많은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대개는 그냥 잠잠하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그 기관지에 염증을 유발해서 더 나쁘게 하는 특히 이제 감기 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후속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녹농균이 잡힌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있다고 뭐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얘가 이제 나중에 조금 말썽도 일으킬 수 있고 예후도 더 나쁘게 한다는 이런 것도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가래 검사를 통해서 균이 있나 없나 확인하게 되고요. 이 세균 말고도 또 다른 균 검사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현 선생님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최영 교수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비결핵 항상균 이제 검사한다고 했는데요. 그 균이 이제 배양이 돼서 그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다 치료하지는 않고요. 그 질환에 의해서 증상이 심하고 계속 증상이 나빠지고 이제 이럴 때 치료를 하게 된다고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곰팡이 검사도 가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배양된다고 해서 다 치료하지는 않지만 곰팡이에 의해서 특히 폐가 점점점 망가지게 되면 그 곰팡이 감염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무슨 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지금 얘기한 균들은 우리 주위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마시기도 하고, 근데 건강한 기관지 폐를 가진 분들은 다 걸러내는 거죠. 근데 기관지 확장증이 있어서 기관지가 기능이 망가진 사람, 모양이 망가진 사람들은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균들이 들어 앉아서 이제 말썽을 부리기도 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썽 부리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들 중에는 이제 치료와 관련된 질문들이 또 꽤 들어와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하나하나씩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질문 많이 나왔던 치료 관련 내용은 기관지 확장증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너무 일상생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완치하기는 좀 어려운 병이고요. 잘 조절해서 삶의 질이나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게 하는 게 주된 치료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국한된 기관지 확장증, 폐 한쪽 부분에만 이렇게 기관지 확장증이 있고 그 부위에 반복적인 객혈이나 반복적인 감염이 있는 그런 드문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그 부위를 제거를 하면 기관지 확장증이 제거되어서 완치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폐 여러 군데에 분포하기 때문에 완치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조절하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당뇨나 그 심혈관 질환도 이제 완치보다는 조절을 하는 것처럼 이 질환도 조절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병들이 완치는 못하지만 중요한 치료법들이 있고 크게 해결들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이요. 기관지 확장증도 그런 길로 가고 있고요. 새로운 치료법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훨씬 좋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직은 한 중간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법이 있긴 있지만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연구자들 또 여러 회사들 개발 회사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좋은 약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들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직은 실망스러울지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좋은 치료법들이 소개해 준 대로 있고 그것만 잘 활용해도 굉장히 환자들이 만족하시고 또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세균 얘기도 하고 세균을 치료하는 약이 또 항생제지 않습니까? 항생제는 어느 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현 선생님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악화라고 하는 즉 기관지 확장증의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래색이 굉장히 누렇고 냄새가 나고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열이 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관지 확장증 증상이 많이 나빠졌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마크로라이드라고 하는 약도 원래는 항생제로 분류가 되는데 이 마크로라이드라고 하는 약은 악화 때 사용하는 약은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이런 악화라고 하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자주 생길 때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염증 조절제, 기관지 확장증에서는 염증 조절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항생제 치료가 사실은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 이제 나빠질 때 가래가 어두운 색, 진한 색이죠. 화농성 가래라고 저게 표현하는 고름 섞인 것 같은 가래로 나빠지면 꼭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꼭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일상적으로 항생제를 쓰게 되면 또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땐 못 쓰게 돼서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강조드리면 항생제가 중간중간 필요한 상황이 오는데 그거는 고름 섞인 가래 같은 거가 많아질 때 이럴 때 필요한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긴 있는데 오늘은 질문 내용 중에서 항생제 얘기 다음에는 가래약이 있네요. 가래약도 사실 많이 쓰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래약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가래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환자분들이 못 느껴서 그럴 질문이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현 선생님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먹는 약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한테 오는 기관지 확장증 그 이제 다른 1차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다가 잘 조절이 안 돼서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가래약들을 이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래약을 많이 먹는데 저는 먼저 그
그 객담 배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도 좀 가래가 좀 뱉기 어렵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찐득찐득한 가래, 그리고 가래가 잘 나오지 않고 걸려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환자들한테는 이제 저도 가래약을 사용은 하지만 기관지 확장증이 있더라도 뭐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그리고 가래를 잘 뱉는 분들은 이제 별로 사용하는 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끈적끈적해가지고 계속 먹어야 하는 분들은 장기간 복용해도 크게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위장장애 같은 거를 좀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는 조금 약합니다. 약한 약이고 부작용 없는 약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먹는 약도 나와 있고 이제 들이마시는 이제 네뷸라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마셔서 배출하게 하는 이런 약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치료 중에 좋은 호흡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좋은 호흡법은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권장되는 그러한 호흡법, 코로 숨을 이제 깊게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입으로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호흡법이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이제 호흡법은 아마 다른 교수님께서 설명을 잠시 후에 할 것 같은데, 그 이제 가래를 잘 뱉어내야만 이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이 병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호흡법은 향후에 또 설명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제 좋은 호흡법, 좋은 운동법은 무엇인가요? 요거에 대해서 나성호 선생님께서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좋은 운동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적절한 운동은 이제 폐 기능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거운 거를 드는 운동, 무산소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 예를 들면은 이제 걷기,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나 수영 등이 이제 권장이 되고요.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지구력이 향상이 되면 이제 일상생활을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좀 심한 날에는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좋은 호흡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호흡기학회에서 잘 만들어진 동영상이 호흡기학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링크를 위에다가 걸어 놓을 예정인데요. 그 부분을 따라가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받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또 많이 들어온 질문은 좋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기관지 확장증 환자의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균형 잡힌 식사와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감소되지 않도록 또 적절한 칼로리 섭취가 또 필요할 수 있겠고요. 안 좋은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들에서는 이렇게 장내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당을 포함하고 있는 양배추라든지 뭐 양파, 그다음에 이제 섬유질이 또 많은 채소 같은 거, 브로콜리, 그 외에 이제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은 숨 차시는 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기관지 내 이물질에 의한 기관지 확장증이 의심될 때는 기관지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객혈이 있을 때 위치를 특정해서 피나는 혈관을 막는 시술, 이제 색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전술을 하는데 도움을 또 줄 수가 있고요. 또 객담량이 많은데 스스로 객담 배출이 어려운 환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객담 배출이 협조가 잘 안 되거나 의식이 떨어져서 잘 객담을 배출하지 못하는 환자,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으면 객담을 스스로 배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한테서는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 기관지 내시경 치료를 하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몇몇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 시행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저 같으면 뭐 100에 1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환자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드물게 하긴 합니다. 이제 필요할 때 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하시는지 좀 궁금하게 해서 뭐 이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안 한다고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진단 목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한 케이스도 한 적이 없습니다. CT가 진단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CT에서 보이지 않으면 굳이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할 수가 없고 기관지 내시경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료 지침에서도 권고되지 않는 그런 이제 사항입니다. 그러나 비결의 항상균 폐질환이 많이 의심이 되는데 가래 검사를 해도 진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들에서 기관지 내시경으로 세척을 해서 진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치료 목적으로는 더더욱 이제 안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구를 보면 반복적으로 악화를 보이는 그런 환자들, 그때 이제 마크로라이드라고 하는 항생제를 쓴다고 최양 교수님이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환자들에서 기관지 내시경으로 가래를 제거해주면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잘 조절이 안 돼서 그 내시경으로 그 가래를 좀 제거해 줬던 환자가 최근에 이제 한 명 있었고요. 네, 어쨌든 드문 네, 얘기네요. 굉장히 이제 네, 네. 네, 드뭅니다. 네. 최양 선생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네, 저도 사실 같은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서 이 기관지 내시경이 필요했던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다만 이현 교수님이 얘기했던 어떤 특정 감염 질환이 의심은 되는데 환자분이 가래를 뱉지 못해서 진단을 꼭 해야 할 때, 그럴 때만 이렇게 한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경험을 갖고 있고요. 기관지 내시경을 하기는 하는데 아주 드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단 목적 또 치료 목적 둘 다 아주 드물게 하는 검사이다, 치료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논의한 내용 유익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시는 환자분들 또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분들 마음 많이 아프셨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하루하루 생활하시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셨던 세 분 교수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를 금년에 한 번 정도 더 마련해서 또 다시 여러분께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